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공자는 사실 동양의 스토아 철학자였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잠깐 이 두 구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군자는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 당신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 사건은 다스릴 수 없지만 이를 깨달으면 힘을 얻을 것이다. 첫 번째는 2500년 전 공자의 논어, 두 번째는 1800년 전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입니다. 시공간을 700년이나 뛰어넘었는데 이렇게나 비슷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철학사상 가장 충격적인 발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동양의 성인과 서양의 철학자 황제가 실제로는 같은 깨달음에 도달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입니다. 과연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공통의 지혜를 발견했을까요? 가장 놀라운 공통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감정 조절에 대한 관점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중이라 하고 드러났으되 모두 절도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한다. 명상록에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말라. 감정을 관찰하되 판단하지 말라. 그것들이 지나가도록 두어라. 두 사상가 모두 감정을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정을 올바르게 다루는 법을 가르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정서 조절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둘 다 감정을 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본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보다 감정을 인정하되 적절히 조절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지수가 40% 낮다고 합니다. 2500년 전 동서양의 성현들이 이미 현대 과학이 증명할 진리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운명과 선택에 대한 관점입니다. 공자와 스토아 철학의 핵심 메시지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공자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고 말한 것이나 스토아 철학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고 가르치는 것은 결국 같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철학은 삶의 영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으로 나의 노력, 태도, 선택 등이 이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영향을 줄 수 없는 영역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 경제 상황, 자연재해 등과 같이 나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두 영역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평가, 회사 정책, 불확실한 미래와 같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걱정하며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반면 정작 통제할 수 있는 나의 노력이나 태도에는 충분히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500년 전 공자와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은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르치며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안내했습니다. 공자와 스토아 철학의 유사점은 겸손에 대한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며 평생 학습의 즐거움을 강조했고 자신을 태어나면서 아는 자가 아니라 옛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게 구하는 자라고 칭하며 배움을 향한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그의 저서 명상록에서 나는 스승들에게 많이 배웠고 동료들에게 더 많이 배웠으며 제자들에게 가장 많이 배웠다고 말하며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인물이 모두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권력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공자는 노나라의 법무장관인 사구를 지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권력과 지위가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하며 겉으로만 자신만만한 사람들은 내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이처럼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겸손함은 단순한 미덕을 넘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진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관점 또한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는 황금률을 제시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모든 인간이 동일한 이성적 본성을 공유하므로 당신이 대우받고 싶은 대로 타인을 대하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은 결국 같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두 철학 모두 적극적인 사랑보다는 소극적인 배려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남에게 좋은 것을 해주라고 말하기보다는 남에게 해로운 것을 하지 말라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인간의 선악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부담이나 불편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해치지 않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는 객관적인 기준입니다. 그 누구도 상처받거나 억압당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현대의 윤리학의 해악 방지 원칙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인간관계의 비결은 상대방에게 특별히 좋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에 있다는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미 20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지혜를 꿰뚫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깊은 철학적 통찰은 죽음에 대한 관점에서 드러나는데,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 점에서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공자는 삶도 제대로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라고 말하며 삶 자체에 대한 집중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라는 말로 진리를 깨닫는 삶의 가치를 무엇보다 높게 평가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또한 인간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결코 살기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성찰하며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는 대신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이처럼 두 사상가 모두 죽음을 부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며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메멘토 모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는 죽음을 두려워하라는 경고가 아니라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도 이러한 철학적 통찰을 뒷받침합니다. 죽음 수용이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의미 있고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시대를 초월하여 죽음을 성찰함으로써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공자와 스토아 철학은 모두 실천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공자는 군자는 말에는 어눌하더라도 행동에는 민첩하기를 원한다고 했고, 스토아 철학은 당신의 철학을 설명하지 말고 체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경계하며 진정한 지혜는 삶 속에서 실천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이론과 개념은 넘쳐나지만 실천이 부족한 현대의 많은 자기계발서와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하지만 실천 가능한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위대한 철학을 현대의 바쁜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공자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지혜를 융합하여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공자의 가르침에 따라 오늘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동시에 스토아 철학의 원칙을 적용해 오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화가 날 때는 이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내 행동은 선택할 수 있다고 되뇌며 감정을 분리하고, 걱정될 때는 이것이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받아들여야 할 일인가?를 구분하여 불필요한 걱정을 덜어냅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나와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자고 생각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고, 비판을 받을 때는 이것에서 배울 점이 있는가를 찾아내 성장의 기회로 삼습니다.
실패를 겪었을 때는 이것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찾고, 성공했을 때는 겸손함을 잃지 말고 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하며 안주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동양의 공자와 서양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같은 인간 본질의 진리에 도달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합니다.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감정 조절, 인간관계,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둘째, 진리는 하나입니다. 동양의 유교와 서양의 스토아 철학이라는 다른 옷을 입었지만 그 본질은 같습니다. 셋째, 고전의 힘은 위대합니다. 수천 년을 견뎌온 지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옛것을 되새기면 새로운 것을 안다고 말했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의견이지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관점이지 진실이 아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두 지혜를 합치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과거의 지혜를 배우되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되 변하지 않는 원칙을 찾아라. 오늘부터 여러분도 아침에 일어나 오늘 나는 어떤 군자이자 현명한 황제가 될 것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